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얘기 나눠보는 CNB 사랑방의 정순천입니다. 네, 오늘은 59번째 사랑방 손님으로서는 아주 보기 드문 미남한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네, 우리 대구시의 정말 자랑인 우리 김상욱 엑스코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김상욱입니다. 오늘 정순천의 CNB 사랑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CNB 대구방송측과 우리 정순천 사회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이구,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우리 사장님 원래 대구가 고향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네, 여기서 태어나서 예. 네, 그러면 어디까지 대학까지 여기서 다니시다가? 예, 대학도 대구 영남대학을 졸업하고요. 네, 그래 지방 영남대학 졸업하셔서 이렇게 멋진 코트라 회사라고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은 코트라고 연관이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멋진 회사에 취업도 하시고 요즘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얘기하죠. 30여 년 동안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 과목은 네. 영문학이었는데 네. 제가 그 대학을 다니던 네. 70년대 중반은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율산시럽이라고 네. 그 무역회사가 조그마한 우파상으로 시작된 무역회사가 맞습니다. 네. 중동 지역에 그 시멘트를 수출해서 큰 돈을 벌어서 네. 당시에 그 한국 재계의 신데렐라로 떠오르던 시절입니다. 네.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 같은 나라는 이 상품을 이렇게 수출함으로 해서 국가 경제에 저렇게 크게 기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 전공은 영문학이었지만은 그때부터 무역에 관심이 많았고 또 한국 정부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네. 코트라에 79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입사를 해서 한 30여 년을 잘 다녔습니다. 네, 우리 정말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또 영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또 무역 쪽에 무역을 하시면은 또 영어 공부는 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무역의 이 필수 조건이 네. 이제 언어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먼저 네. 하시고 하셨으니까 아마 더 매끄럽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코트라는 잘 아시다시피 네. 한국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네. 그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네, 네. 처음에는 1962년도에 네. 코트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정도의 일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IMF 시절을 맞이해서 또 외국인 투자 유치 업무도 추가가 되고 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가 양대 핵심 사업으로 지금 맞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렇게 코트라 회사에 있다 보면은 많은 기업인들과 접할 수도 있을 테고 또 해외로 또 많이 파견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해외도 다니시지 않으셨나요? 예, 제가 30여 년 근무하는 동안에 6개국에서 한 18년 정도 해외에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절반 네. 이상을 해외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네. 제가 해외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 사업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네. 그 중소기업 해외 공동물류센터 사업이라고 해서 네. 그 한국 수출 상품에 제가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무역관장을 할 때인데 네. 한국에서 나가는 수출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 항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로테르담에 도착이 되면은 네. 뭐 네덜란드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네. 제가 거기 관장을 하면서 야, 이 저 로테르담에 중소기업들이 자기들 물건을 여기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팔 수 있으면 훨씬 더 수출이 잘 되겠구나 하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논의는 많았지만 실제 현실로 만드는 그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네. 거기에 있는 그 이 물류센터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한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물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그 로테르담의 그 한국 그 공동물류센터에 들어온 기업이 뭐 수십만 불 정도 규모로 하던 회사가 몇 년 후에는 뭐 수백만 불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정말 네. 큰일 하셨습니다. 네. 네. 아, 그럼 6개국이나 다니셨다 하셨는데 네네. 그럼 유럽 쪽으로는 거의 뭐 중요한 곳에는 다 가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제가 첫 근무지는 84년도에 그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 제가 2번을 근무를 하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나라가 슬로베니아를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유고슬라비아라고 유고슬라비아. 있습니다. 예, 그게 예. 이제 오스트리아 바로 밑에 있는 밑에, 슬로베니아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코 체코, 프라이드 프라하, 제가 예. 관장으로 3년 근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근무한 지역은 그 영국 런던에서 관장을 네. 했고요. 제가 마지막에 근무한 지역은 그 모스코바. 모스코바가 네. 그 지역 본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모스코바에서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소련 그 위성 국가들이 한 10개국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를 전체를 관장하는 그 지역 본부장을 역임을 하고 네. 본사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중요한 곳은 다 다니셨고 힘든 곳은 다 다니셨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네.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네, 예, 아이고 재미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힘든 부분이 네. 많았겠습니까? 그 1982년도에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동유럽하고는 저희가 이 외교 관계가 수립이 돼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요. 그때는 엄청 예. 어려웠을 텐데. 제가 불가리아의 그 제2의 도시인 그 플롭디프라고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제 박람회가 열렸는데 네. 사실은 불가리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입국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비자도 내주지 그렇죠. 않고요. 제가 94년도에도 비자가 직접 가서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네. 뭐 이제 그 동구가 시장 개방된 시점이 뭐 90년대 이때이기 네네.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거의 뭐 맞습니다. 불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82년도에 저희가 직접 이제 들어가서 전시회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프랑스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아. 그 사람이 저를 보정을 하고 비자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네. 그 소피아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그 출입국을 심사하는 그 이 공무원이 네. 뭐 저희 이제 코드라는 이제 관용 여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오피셜 그럼요. 파스포트인데 이 관용 여권 한국에서 온 관용 여권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분명히 이제 파리에 있는 불가리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는데도 그거를 네. 못 믿어서 네. 이 사람이 저를 2시간이나 세워놓고 5만 군데를 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막 진땀을 뺐는데 어쨌든 네. 뭐 다행히 이 통과가 돼서 플로브디프 그 국제 이제 소비재 전시회 있는데 저희가 전시회를 참가를 한 일주일 동안 네. 그 머무르면서 그 전시회에 참가를 했는데 불가리아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맞습니다. 예. 나온 외교관들이 한 네. 30명 정도가 네. 불가리아에 주재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제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그 사람들이 뭐 따라다닐 정도였고요. 어떻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때 제가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 당시 이제 정보기관에서 이제 이제 수교 국가에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한국민의 그 안전도 중요하니까 저한테 연락처를 하나 줬습니다. 네. 거기에 뭐 한국 사람은 전혀 없을 때고요. 네. 저한테 연락처가 주 불가리아 미국 대사관 연락처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 그 당신이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리 연락하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주 네. 불가리아 미국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를 준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그거 한 장 들고 사실은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에 가서 제가 한 일주일을 견디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소피아 공항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정말 그 안도의 네. 그 한숨을 네.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위험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대한민국 하면 다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 참 슬픈 일이었지만 그렇게 다들 앞서서 다 개척했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코트라에서 퇴직을 하시고 또 일산 킨텍스 부사장으로 또 2년간 계셨더라고요. 그렇게 네, 됐습니다. 네. 제가 그 2014년도에 코트라를 퇴직을 하고 그 킨텍스의 이제 마케팅 본부의 부사장으로 네.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뭐 킨텍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체 전시 면적의 40%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네.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네. 규모의 전시장입니다. 네. 제가 부임할 당시에 킨텍스의 연간 매출이 네. 45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엑스코에 비하면 한 2배 이상의 매출이었는데 제가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전시회도 확장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전시회도 끌어오고 해서 네. 제가 지난해 10월에 여기 왔는데요, 엑스코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600억 원 매출 신장을 했습니다. 해서 거의 한 3, 40% 매출을 네. 신장시켰으니까 아이고, 확실한, 많이 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게 정말 실력이 아니었겠습니까? 예. 능력 있는 분이 가셨다 보니까 그 정도의 매출을 늘렸다. 예, 네. 그러는데 그 킨텍스 임기가 보통 2년 근무하시다가 오셨죠? 예, 임기는 3년인데요. 네네. 제가 이 2년을 마칠 때쯤 해서 네. 대구 엑스코 대표이사 자리가 네. 비어서 네. 대구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모에 응모를 해서 네.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임기도 남으셨고 킨텍스가 규모로 보면 훨씬 더 규모도 있고 뭐 열심히 하셔갖고 막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대구가 이렇게 좀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대구를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킨텍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는 이제 해외 조직망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국제화된 네. 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국제화에 관련된 노하우를 전시장 운영에 이렇게 접목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킨텍스가 설립이 되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네. 해외 진출을 제가 했습니다. 네. K-뷰티 엑스포라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화장품 네, 관련 네, 제품을 맞습니다. 예. 가지고 태국 방콕에 네. 처음으로 진출을 해서 네. 한국 기업의 한 120개 업체들하고 네. 같이 가서 아주 대규모 네. 전시를 했고요. 네. 굉장히 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지금 뭐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이 목리를 지금 부리고 있어서 네. 지금 한국의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해 킨텍스가 이제 이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태국 방콕에서 이렇게 네. 화장품 관련 뷰티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거래선을 좀 다변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참가했던 그 한국의 화장품 업계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이게 뭐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 어떻든 이 태국이라든지 또 인근의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다변화돼서 참 고맙다 그런 인사도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했었고요. 제가 이 엑스코에 이렇게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이제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고 또 네. 대구에서 대학까지 네. 이렇게 나온
곳이 제 고향이고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바로 가서 그 37년 만에 대구에서 네. 내려왔는데요. 네. 엑스코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직도 뭐 잔존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대구란 고향에서 제가 그간에 코트라라든지 킨텍스에서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이 네. 엑스코에 좀 네. 쏟아부어서 네. 이 대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좀 이바지를 하고 싶고 네. 또 대구의 마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참 큰 보람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에서 네. 대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엑스코가 어떻든 여러 가지 뭐 지방 전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엑스코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수도권 전시장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그런 한국 최고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거든요. 아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정말 이렇게 다방면으로 정말 대학까지는 대구에서 하셨고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세계 시장을 뛰어들어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부터 곳곳 나라를 다니시면서 다 정말 쌓아놓은 그걸 가지고 또 킨텍스에서 멋지게 또 활약을 하시다가 고향인 내 고향 대구 가서 더 마무리를 멋지게 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너무 좋으셨고요. 또 이렇게 사장님 같이 능력 있으신 분이 또 대구를 지켜주시고 대구를 발전시켜 주시는 걸 우리 대구 시민들은 정말 다 박수를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 이제 우리 보통 엑스코 사장님은 밖에 뭐 개인이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뭐 어떤 단체나 그런 엑스코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엑스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 탄탄대로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엑스코에 오셔가지고 뭐 오시자마자 뭐 많은 변화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중장기 발전위원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하신 적 있죠. 2030 선포식을 네네. 하셨다던데. 비전 선포식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엑스코가 그간에 이제 단기적인 뭐 사업 목표는 있었는데 네. 이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좀 미흡했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 엑스코가 이제 처음 만들어질 때 2001년도에 네. 규모가 3,800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으로 시작이 네. 됐고요. 네. 그다음 10년 후에 2011년도에 14,000 이제 평방미터 규모로 확장이 됐고요. 네. 오늘 2021년도면은 네. 그 규모의 배가 되는 3만 평방미터가 네. 됩니다. 이제는 네. 3만 정도가 되면은 네. 웬만한 국제 행사는 다 치를 수 있을 정도의 네. 네. 규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3,800이라든지 아니면 14,000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을 돌리는 그런 전략으로는 앞으로 3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3,800을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전시장 규모가 8배가 지금 성장이 되는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네. 걸맞는 네.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시장 규모의 확장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전시장들이 지금 전시장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일산에 있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규모가 현재 엑스코의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 10만 네. 8천 평방미터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7만 5천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18만 정도의 규모가 될 테고요. 네.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코엑스가 네. 지금 3만 6천 평방미터 규모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거기 올림픽 스타디움 그 앞쪽을 다시 개발을 해서 네. 그 전체 예산 규모가 3조 원 규모의 이 민간 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을요? 예, 그래서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업 시설도 많이 짓겠지만은 전시 네. 컨벤션 시설을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네. 전시 이 컨벤션 시설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부산에 백숙고가 있는데 네. 부산은 지금 저희들 면적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네. 그 부산이 오는 2030년에 네. 세계 엑스포를 세계 만국박람회죠. 그걸 네. 유치를 하려고 네. 부산 강서구에 지금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제3전시장을 아, 다시 짓겠다고 해운대에서 예, 다른 쪽으로. 발표를 했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전시장 간의 경쟁도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코가 이런 변화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네. 제가 보기에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를 얘기 듣다 보니까 고막 기가 팍 죽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엑스코는 이제 대구에 있는 지방 전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있는 대형 전시장하고 양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그런데, 어렵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양적으로 경쟁할 네. 이유도 사실 별로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질적으로 네. 뭔가 좀 경쟁력을 차별화된 네.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비전 2030도 어떻게 엑스코가 질적인 그 차별화를 가져오는 전략을 만들까 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이 고민에 대한 뭐 네.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서울 수도권하고 같이 뭐 규모만 우리 킨텍스처럼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 정도의 어떤 예산도 뭐 부족하고 모든 여건이 그러는데 지금 이제 조금 정말 양보다 질을 더 이제 정말 단단한 이런 전시장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그죠? 네, 네. 그 제가 킨텍스에 근무를 할 때 사실은 킨텍스도 강남에 있는 코엑스에 비하면은 뭐 네. 접근성이라든지 뭐 네. 숙박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전시 주최자들은 저를 만나갖고 맨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아, 이게 뭐 코엑스에 비해서 뭐 오기도 힘들고요. 네. 뭐 오면 또 뭐 호텔도 별로 없고요. 맨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제가 킨텍스에 있으면서 그 글로벌 네. 이 전시 주최자들을 만나면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뭐 숙박 이런 거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그 전시회의 경쟁력이라든지 컨텐츠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만 좋으면은 아니 뭐 안 할 말로 뭐 강원도 꼴짝이면 어떠냐. 네. 아니,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네. 아니 뭐 이렇게 가기가 편하다고 가고 좀 불편하다고 안 갈 게 아니고 거기 가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느냐, 내가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느냐, 그게 목표다. 그런 이야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사실은 대구 엑스포가 규모라든지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 비해서는 취약합니다만은 뭐 저는 뭐 꼭 그것이 결정적으로 엑스포 이 경영에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말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좀 차별화되고 네. 또 국제화된 이런 전시회를 만들면은 한국에 있는 뭐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들도 당연히 엑스포로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전 달성을 위해서 이제 지금 꾸준하게 노력을 하실 텐데 아마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부닥칠 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워낙 뭐 세계적으로 뭐 큰 곳에서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작은 어려움은 아마 다 헤쳐나가시리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 2030 비전을 선포식을 하셨는데 또 그에 맞춰가 계속 잘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특별한 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네. 우리 저 엑스코가 이제 비전 2030을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은 뭐 비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과연 네. 그것을 어떻게 네. 구체화하고 네. 실현하느냐가 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스코의 비전이 네. 한국 최고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코는 이제 이 5가지 이 핵심 가치라고 하죠. 핵심 가치를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가 국제화입니다. 네. 뭐 국제화를 통해서 이 대구
이 경북 지역의 산업도 발전을 시키고 네. 또 도시 마케팅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될 테고요. 네. 그 두 번째가 혁신입니다. 네. 여태까지 했던 관행적으로 했던 그런 일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이제 이 좀 이노베이션하는 뭐 그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들의 이 중요한 이제 고객이 전시 주최자 뭐 그다음에 참관객 여러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어떻든 우리 전시에 와서 전시장에 와서 비즈니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고객 지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지속 가능 경영이 돼야 됩니다. 전시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적인 전시회는 딱 날짜까지도 이렇게 네. 확정이 돼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식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엑스코는 이제 많은 사람이 1년에 한 200만 명이 엑스코를 방문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네. 일을 하더라도 안전에 이렇게 이 위배가 된다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해서 그 5가지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비전도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사장님 오시고 뭐 사회 공헌도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예. 것 같은데, 뭐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특히 엑스코는 이제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대구시가 이제 80% 정도의 주식을 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민간 대구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이 20%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이제 이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지만은 이 공적인 영역과 그리고 기업의 영역 네.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조금 특수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엑스코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할 수만은 없고요. 또 전체적인 이제 이 공적인 영역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그 사회 공헌 활동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간에 엑스코가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이제 취약계층을 이렇게 돌보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네. 저희가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엑스코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네. 네.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봐서 전시 컨벤션 업이라는 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아직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런 건 잘 알지만은 전시 컨벤션 업이 굉장히 유망한 그 서비스 산업 분야의 핵심인데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네. 대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학교에 가서 직접 우리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장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엑스코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 처음으로 제가 그 우리 주주님들한테 엑스코가 그래도 뭐 이익을 그래도 뭐 지난해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은 단기 순이익이 한 6억 정도 났었는데요. 네. 이 이익을 조금이나마 환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지역의 그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는 뭐 3천만 원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3천만 원 확보를 해서 한 20명 정도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습니다. 앞으로 매년 잘하셨네. 이렇게 좀 늘려나가서 우리가 뭐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만은 2030년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그 교육청에서 뭐 이렇게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뭐 인문도서도 뭐 기부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인문도서도 기부를 하고 또 이번에 그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해서 저희 엑스코가 물론 이제 이 영업장을 이렇게 이 렌트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시설에 이렇게 그럼요. 무료로 네. 좀 쓸 수 있는 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자기 제품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네. 엑스코가 주관하는 전시에 만약에 나오겠다 그러면은 네. 저희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엑스코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여러 곳의 시설은 뭐 지역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계속 목소리 내고 바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기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뭐 노인정이나 그런 국가에서나 지역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뭐 김장이라든지 그거는 누구나 다 찾아갑니다. 근데 엑스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엑스코 말씀하셨듯이 컨벤션에 모르는 학생들의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정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말 뭐 스타 기업도 당연히 해야 되고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당금이 있다라면 그분들한테 봉사를 해주면은 차라리 이런 게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간접적인 교육도 될 수가 있는데 다른 쪽에서 하는 그런 시설은 우리 엑스코에서는 뭐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도 좋겠다라고 제가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부분인데 사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이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엑스코가 1년 내내 전시 컨벤션이 돌아갑니다. 해서 교육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또 직접 와서 체험도 하고 그럼요. 또 우리가 수시로 학생들이 뭐 알바 형태의 뭐 그런 단기 이런 인턴십 비슷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와서 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대학생들 경우에는 엑스코에서 인턴십을 했다고 이렇게 이력서에 쓰면요. 바깥에 나가서 취업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죠. 실제 이제 제가 킨텍스에 있을 때 보니까 취직이 안 되고 있었는데 킨텍스에 와서 뭐 6개월 이렇게 근무했다고 해서 이력서를 제출하니까 취직이 됐다고 또 연락도 오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 일관 작업을 통해서 단순히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제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인턴십도 하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청소년들이 취업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면은 엑스코로서는 뭐 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흑자가 아니라 적자라고 뭐 또 돌아가는데 어렵다 많은 얘기들이 또 있었고 또 걱정도 했는 부분이 있는데 흑자를 내서 이렇게 지역 사회에 지금 벌써 공헌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헌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엑스코나 코엑스나 백스코나 킨텍스나 이런 다른 컨벤션 센터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 대구는 규모가 그렇지만은 뭐 비교한다라면 좀 그렇지만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알찬 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뭐 발표도 하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것도 많이 기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엑스코가 지방에서 설립된 최초의 전시장입니다. 뭐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자극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지금 엑스코는 자체 주간 전시회를 1년에 15번 정도 합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가 네. 전체 전시회가 한 70번 정도 열리는데 네. 15번 우리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자체 네. 기획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 주간 전시회 부분에 있어서는 엑스코가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네. 또 대구 경북 지역이 과거에 뭐 산업도시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섬유, 직물, 네. 뭐 기계 산업, 뭐 또 안경 산업 이런 이제 전통적인 뭐 산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잘 갖추고 있고요. 또 대구 지금 권영기 시장님도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그 신성장 5대 전략 산업, 물, 네. 에너지, 네. 그다음 미래 차, 그다음에 네. 이런 저 사물 인터넷, 첨단 의료 이 5가지 산업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산업 클러스터 같은 거는 달성에 있는 그 국가 산단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천복 단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성장 5대 전략 산업 플러스 그다음에 전통 산업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간 전시회를 잘 이렇게 꾸려간다면은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뭐 킨텍스 같은 경우에 뭐 별로 뭐 기반 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시장은 크지만은 네. 우리가 나름대로 잘 노력만 한다면은 네.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큽니다. 네, 네. 그럼 향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뭐 사장님께서는 뭐 되고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발전을 시키 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뭐 반드시 이런 것만 이런 거는 뭐 꼭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늘 눈에 먼저 보이면은 그게 발전이 된 줄 알잖아요. 이런 우선 눈에 보이고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에 요거는 꼭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죠. 그 이 전시 컨벤션업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 기획해서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좀 네. 장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시장이 2021년도에 제2전시장이 완공이 되면은 지금 규모의 배가 될 텐데 그 배가 되는 전시장을 채우고 저희들 돌리려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서 하려면은 벌써 너무 맞습니다. 늦은 그런 네, 입장이 네.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11월 달에 미래차 엑스포를 대구에서 네. 처음 합니다. 네. 전국에서 이런 모터쇼는 있지만은 네. 이런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전기차라든지 네. 그 자율지능 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화되어 있는 전시회는 한국에서 처음 합니다. 네. 대구시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뭐 이 전시회를 통해서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엑스코의 과거에 그 물 포럼도 하고 에너지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많이 했는데 네, 계속해서 유치를 해서 네. 엑스코가 대구 지역 산업 발전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 지역의 마이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엑스코가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대구가 사실 대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 회사인데 정말 대구 이 시나 대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전시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조금 전에 하셨듯이 이런 이제 전시는 한국에서 처음이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거는 꼭 와서 좀 진짜 봤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시에 있으면 소개를 하나 해주실래요? 네. 지금 그 4, 4분기에 지금 남아있는 전시회 중에 가장 중요한 전시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차 엑스포입니다. 네. 지금 그 미래차 엑스포에 참가하는 기업이 물론 국내 뭐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테슬라하고 네. 중국에 있는 BYD라는 회사입니다. 네. 테슬라는 자기들이 전시회에 직접 나가지 않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이 저희들 미래차 엑스포에 처음으로 네. 전시에 참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전시장 지하에 가시면은 테슬라가 이 슈퍼차저라 그래서 네. 30분만 이렇게 충전하면은 이 완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슈퍼차저 6기를 저희 전시장에 깔아놨습니다. 저희가 네. 면적은 무료로 주고 네. 거기 관련된 시설비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네. 대구에 그 테슬라 차를 갖고 계신 분은 저희 전시장에 와서 네. 슈퍼차저를 통해서 한다면 빨리 이렇게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준비가 되고 있어서 네. 미래차 엑스포는 우리 대구 그 경북 이 지역민들이 꼭 와서 한번 보셔야 될 전시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12월 초에 하는 크리스마스 페어라고 해서 네. 뭐 유럽 쪽엔 제가 유럽에 근무를 하다 보면 유럽 쪽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런 페어 형태로 많이 하는데 네. 한국은 뭐 그런 게 많지 않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페어를 12월 초에 합니다.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와서 즐길 거리도 있고 뭐 또 먹을 거리도 있고 뭐 일종의 뭐 페스티벌 같은 형태의 전시회를 처음 개최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관도 하시고 네.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상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네, 예, 엑스코가 대구 경북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마이 산업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엑스코가 대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조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든든합니다. 우리 대구가 확 또 달라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속 시원하시죠? 엑스코에서 도대체 뭘 하나, 뭐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나, 적자 운영이라 하던데 맞나, 이런 의심 이제 푸시고 이렇게 새로운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고요. 이미 흑자를 돌리고 있고 더 큰 규모로 지금 발전하리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